네, 정치 시사 이슈의 법적 쟁점을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최강 로스쿨. 오늘은 최강 로스쿨 학장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이 끝났는데 방학이 없고 계속 강의는 계속됩니다. 예, 네. 뭐 다 학기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여름 학기가 시작됐나요, 벌써? 예, 예. 네.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이 이제 일단 기각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 사건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네. 다양한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그렇죠. 박영수 이제 그 검사장 출신이죠. 예. 근데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당연히 이제 박근혜 특검인데 특검이라는 게 이제 어지간한 특검에 있던 수사관들 이제 다 나가고 재판 끝날 때까지 박영수 변호사는 계속 특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어서 뭐 주역을 본다는 소문도 있고 뭐 옛날에 서초동에 있는 소문이 그랬습니다. 예.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특검에서 이제 내려오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김무성 대표도 당했다라고 알려진, 그리고 몇몇 배우분들도 뭐 싸게 외제 자동차를 샀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물러났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과메기도 받고 뭐 대게도 받고 뭐 이제 포르쉐 차량도 제공받았다 뭐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과메기까지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대게는 비싸서. 아니, 과메기도 좀 좋은 거는 비쌉니까? 아니 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싼 걸 못 먹어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저기 뭐 저쪽에 어디죠? 저기 예. 종편 방송 아나운서 예. 그 앵커도 뭐 하차하고 그랬죠. 뭐 이제 여러 가지 평지풍파를 거기는 일으킨 골프채 아니었습니까? 골프채도 있고 차량 제공도 아마 차량 제공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차량 제공이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에 있는 많이 있는 스폰서십인데요. 예.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사장님께서 이제 언론인이나 뭐 검찰 분한테 예. 차량을 하나 주고 거기 이름을 좀 타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저도 그런 거 한번 받아봤으면. 꿈에서만 받으십시오. 예. 예. 근데 이제 이것 관련해서 특검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불구속 기소가 된 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 이제 가장 핫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장동 이슈 예. 관련해가지고 고문료를 받았고 딸이 이제 화천대유의 직원으로 일하고 미분양 아파트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당첨권을 받고 11억 원의 대출을 받고 5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거냐. 물론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의 자제분은 50억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에 비해 5억 퇴직금은 참 약소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재직 기간에 따져보면 5억 퇴직금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있었던 게 그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SG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계 은행인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삼천리라든가 뭐 하림지주라든가 뭐 서울가스라든가 이런 그 주가 조작 연루 상태. 예. 그게 이제 임창정 씨나 뭐 박혜경 씨 연루설도 맞아요. 있고 있었던 예. 사건 있지 않습니까? 라더견 대표. 네, 라더견 대표. 여기 예.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핑클의 성유리 씨의 그 남편분이 그렇죠. 골프 선수. 이 라더견 대표와 그 안모 그 하여튼 그 전직 골프 선수 예. 같이 하던 그 골프 아카데미와 승마 리조트가 있는데 예. 요 골프 승마 쪽 업체에서 이제 월 550만 원 부가세 포함이겠죠. 대단하다. 또 자문료를 또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늘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주가 조작은 자기는 관련이 없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냥 그 계열사 중에 한 군데 예. 월 500만 원 정도의 그냥 자문료를 받은 것이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쪽 저쪽 자문을 엄청나게 돈 많이 벌겠군요. 뭐 이런 분들은. 뭐 리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포레스트 검프. 네. 예. 어디에나 다 출연. 네. 예. 그러니까 저처럼 뭐 저가의 출연료를 라디오를 전전하는 거 말고 이런 예. 좀 뭔가 예, 저가의 세금 많이 낼 수 있는 일들을 몇만 해야 원 되는데 정도, 네. 10만 원 안팎. 네, 안타깝습니다. 네. 집에서 듣고 있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예. 네. 어쨌든 그런 식의 화려한 캐스팅의 주인공이 박영수 전 특검이다. 박영수 전 특검이 받고 있는 대장동 관련한 특검 혐의는 뭡니까?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 이제 2단계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대장동 일당한테 이제 입찰을 이제 할 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은행을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해주면 했다.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0억 원 상당의 리워드를 달라, 대가를 달라.
근데 이제 그걸 처음에 뭐 지분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 검찰 주장. 네, 검찰 주장입니다. 혐의라고 있습니다. 수사받는 혐의입니다. 예. 토지보상 자문수수료로 한 100억. 그다음 상가가 시행이 되면 거기서 한 100억. 그래서 한 200억 더하기 뭐 단독주택 한 두 채. 예. 그 두 채 이제 하나는 양재식 전 특검 보호. 그리고 이제 한 채는 박영수 전 특검.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얘기가 됐던 거 아니냐. 그런데 받았어요 실제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잘 여러 시사 방송에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다만 1,300억 규모의 대출 여신 의향서를 우리은행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5억을 받은 거 아니냐. 플러스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마를 이 박영수 변호사가 한 적이 있어요. 예. 낙선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자금으로 이제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한 3억 원 정도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한 8억 정도를 이제 수수를 했다라는 혐의와 예. 그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참여를 우리은행은 안 했지만 여신의향서는 발급해줬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한 50억 정도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로 네. 이제 중간에 말하자면 딜이 축소됐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검찰에서 이제 검찰의 주장 혐의인데 예. 문제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주택에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 기각 사유는 뭡니까? 문제가 되는 건 그거 같습니다. 수사는 이제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영장이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혐의가 나오고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진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그렇죠. 걸렸는데 이제 와서 구속한다고? 이건 좀 아니잖아. 네. 이미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으면 이미 다 했지. 그러면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판사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도주 의료란 증거 인멸이 제일 큰 건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아니 검찰 너희가 주장하는 범죄 혐의조차 하나하나 이게 그럴듯하지가 않아. 다툼의 그렇군요. 여지가 있어. 네. 라고 법원에서 이제 기각을 한 거죠. 어떤 것들이 뭐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돈 줬다며 돈 받았다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대장동 일당이라고 지금 불리우는 뭐 김만배 기자나 뭐 남욱 예.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진술이잖아요.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진술밖에 없다. 예. 돈이 뭐 어디서 오고 갔는지. 뭐 계좌 추적을 해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여기에 대한 대가성이 돈이 실제로 오고 갔더라도 이 예. 돈이 이 돈이지. 5억은 이제 이기성 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가 다시 뭐 증자하는 방식으로 박영수 씨가 5억을 보내는 과정이 있는데 예. 이 돈이 그 돈이냐? 뭐 이것도 잘 모르겠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 거죠. 그러네. 여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또 다른 게 이제 펼쳐질 문제가 여러 갈래로 펼쳐지는데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예. 네, 다행이네요. 특검이고 검사장 출신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분도 특수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그런 시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되는데 네. 왜 이 사람은 한참 있다가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까? 그렇죠. 검찰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일부러 봐준 거 아니냐? 그렇죠. 시간 끄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억울할 수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 검찰 입장에선 그러면 지금 영장 청구하면 안 되고 예전에 했어야죠.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곽상도 의원 건도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잘못했는데 예.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지연된 정의일 수도 있고 지연조차 못 되는 정의가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완전 그렇죠. 범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열심히는 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근데 이제 일단 이게 부당한 수사냐? 그러면 딸이 갑자기 거기 그 시행사에 취직을 하고 퇴직금을 5억을 받고 대출은 11억을 받고 대출 11억 해주는 회사는 없거든요. 대출을 그러니까 화천대유에서 해준 거예요? 네. 은행에서 해준 게 아니고? 네. 이야.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뭐 옛날에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예. KBS는 모르겠고 MBC나 이런 데서 예. 한 2억 정도를 대출을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 이자를 회사에서 일부 내준다.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만 네. 낸다 뭐 네.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기사가 나요 보통. 네. 그런 복리후생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특혜다고. 11억은 제가 일자가 하나 더 들어갔나 싶은 거죠. 11억을 그냥.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수사의 가치는 있죠.
그렇지. 예, 수사의 가치가 있죠. 근데 그럼 제때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거의 증여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증여세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러면 네. 아니면 그러면 나무 등이 배임을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너는 왜 이렇게 잘해줘? 네. 왜 곽상도 아들한테는 50억을 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접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분명히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혹이 있으면 한 점 부끄럼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출신한테 너무 관대했던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이제 와서 뭐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네. 돼요라고 하면 아이 뭐 늦었어.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거에 또 뭐가 있냐면 특검이 출동한다고 달라질까?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제 너무 늦어버려서 너무 늦어서. 네,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민주당이 뭐 50억 클럽 이거랑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쌍특검 하자.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사건들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뭐 잠잠한데 12월에 이제 통과가 될 수 있죠. 그거는. 12월에. 네. 예. 물론 이제 그 거부권 행사를 전제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예. 네. 어쨌든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 뭐 달라져요? 쌍특검을 하면 그러니까 진짜로 실현이 되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또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특검까지 필요할 정도냐. 근데 검찰을 못 믿으니까 일단 출동을 시키는데 지난번에 경찰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니다. 그거는 무혐의. 네. 이렇게 나온 거는 네. 그 다음에는 뭐 특검이 가더라도 또 다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까? 아니 들여다볼 수 있죠. 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들여다볼 수는 있고 그래서 들여다볼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신뢰 자본을 가지지 못하니까 특검이 출동하는 거고. 그렇죠. 특검을 하더라도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신뢰 자본을 잃었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한 거고. 그래서 보면 이거는 그냥 국민적으로는 이 정도는 특검을 한번 해야겠다고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여론조사도 있었던 것도 네. 같습니다. 제가 네. 얘기하려면 또 이제 네. 힘들기 때문에 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습니다. 퍼센트 이런 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약간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대장동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수사와 기소가 미궁에 빠져 있는 이유는 액수는 엄청난데 네. 전부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야 전부 다. 네. 네. 다 김만배와 남욱이 그랬을걸요? 그랬는데요? 그랬습니다.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거밖에 네. 없으니까 네. 그것만으로는 판사가 딱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네, 지금 밖에 있는 박선영 PD랑 제가 둘이 네. 짜고 네. 최경영 앵커가 네. 금품을 요구했다라고 라고. 둘 다 얘기를 해서 제보를 한다고 해서 네. 최경영 앵커가 유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죄는 아니지만 자표는 들어갈 거예요.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까지는 하지만 구속영장 당하고. 구속영장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아니 구속영장 나와. KBS라서?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이상하게 다른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검찰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건 검찰의 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묘한 지점들 그렇죠. 조망해 보실 필요도 있다. 예. 조망대로 되지는 않는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강 로스쿨 김주루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수원 부근